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참 즐겁게 주말을 보내야 되는데 주말 사이 특히 이제 금요일 밤에 미 증시가 너무나도 크게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게 만드는 주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뭐 감흥도 잘 오지 않는 것 같고, 네, 일단 시장이 워낙 좀 불안했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사실 이 짧은 한 페이지에 시황을 작성하는데 최근 한 두 달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은 별거 없지만은 그만큼 뭔가에 대한 이유, 근거, 네, 그리고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시장 자체는 예측의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심해야 될 구간이 연속될 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시장일 뿐,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 뭐 난이도는 뭐 극강이고요. 뭐 시장 주변 대외 여건이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섣부른 네, 긍정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 네, 더더욱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인해야 될 부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상태에서 이제 5월 드디어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이번에는 네, 3월달과 뭐가 달라졌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양적 긴축을 스타트 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양적 긴축에 대한 규모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뭐 계속 FOMC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만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빅스텝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등등 이슈만 나오고 있었지 양적 긴축에 대한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모 발표 여하에 따라서 시장이 아래로 한 번 더 출렁일지 아니면은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뭐 바로 폭등보다는 시장이 경착륙을 연착륙을 시도할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V자 반등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생각인데요. 그만큼 V자 반등이 없다라는 것은 시장이 차별적인 종목 장세, 한 섹터 안에서도 소수의 선별된 종목의 수급 장세가 진행이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그런 시장이라고 객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죠. 나스닥 무려 마이너스 4%대 급락과 다가오는 FOMC 연준의 금리 인상 플러스 양적 축소 규모 발표 거기에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거 순매수하면서 일단은 선물의 하방 포지션을 일부 청산하는 모습도 좀 나왔는데요. 여러모로 예측이 쉽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 다음 주 뭐 지속적인 외국인의 선물 하방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지 그리고 환율이 소폭 내려갔는데 그러한 환율의 이 하락이 지속되는지 등등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체크하고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저가가 진바닥이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진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이후 조금 밀리더라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잘 체크하면서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그래도 미 증시가 3%대 반등을 목요일날 해주었고 거기에 상해 증시가 또 3%대 가까운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장 막판까지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의 강력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항상 선물 베이시스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금요일날 시장은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매수함으로써 이 베이시스의 갭을 낮추는 효과로 인한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끔 만들어진 시장이고요. 일단은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외국인의 직접적인 매수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네, 다른 섹터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수는 이쯤에서
좀 보고요. 다행스럽게 환율이 일단은 1272원까지 올라갔다가 1255원에서 마감이 됐고, 금요일날 상해 항생 지수가 4%대, 뭐 상해가 2%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는 아마 중국의 이 경기 부양 플러스 플랫폼 그동안 규제를 했던 부분에서 육성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대거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으로 인한 이 효과가 여타 아시아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외 증시를 먼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는 나스닥 선물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뭐 나쁜 흐름이 아니었는데 지속적으로 좀 밀리면서 장 막판까지 저가로 좀 마감을 했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네, 근원 소비자 물가가 좀 좋지 못해서 그런 현상도 있었고, 이 아마존의 실적 쇼크가 조금 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글로 체크를 해보면요. 목요일 미 증시가 양호하게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마감이 되고, 중국 증시 또한 시진핑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3일간 연속 반등을 한 가운데 여기에 그간 이어오던 플랫폼 기업 규제에서 육성으로 바뀌는 정책 하에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반등이 중국 증시는 아주 양호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미 증시 반대로 큰 폭락 장 마감이 됐는데요. 우선 미 증시에 아마존의 실적 쇼크와 애플의 호실적 및 100조 원대 자사주 매입 발표 등 버텨줄 만한 재료가 저는 일정 부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5월 FOMC를 앞두고 나스닥 저점이 붕괴되면서 마감이 됐죠. 사실 목요일 날 나스닥이 3%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4% 하락 이어도 실적으로 마이너스 1.5% 정도 이번 주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 말은 즉슨 국내 증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일단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가에 너무 우려하거나 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월요일날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은 일단은 시가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좀 진행해 볼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쉽지는 않지만은 강한 수급주 성격의 종목군들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국내 증시 금요일 4월 월말 효과 및 일부 쇼커버링 성격의 수급과 외국인의 선물 하방 포지션 청산 모습 및 삼성전자의 4%대 반등, 아마 이 부분에서는 5월달 인텔의 DDR5 그 다음에 바이든의 삼성전자에 방한한다라는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환율 하락 등 긍정적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월요일날 시장의 연속성을 띄워주는지가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되겠죠. 들어왔던 수급 선물 매수 그대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지난번 코스닥에 3천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고 연 이틀 2, 3천억 그러니까 수배로 뱉어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시장은 녹록하지 않은 흐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 지금은 쉽지 않은 구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그간 연준의 일부 경기 침체, 자산가격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부분에 순응하면서 조정을 보여주었죠. 이는 분명 시장이 연준의 의지에 저는 반응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5월 FOMC에서 불분명했던 통화 정책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해 줄지는 분명 시장 흐름에 맞추어 편승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 시장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죠. 주말 사이에서도 러시아가 뭐 이거 여차하면 전면전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마존의 실적 발표에서 보았듯 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봉쇄 조치로 인한 시장 불안 상황 등 뭐 하나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시장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준의 공격적이고 확대된 규모의 양적 긴축이 발표되었는데, 지금 연준은 그러니까 패드워치에서 보면은 5월 달에 0.5% 인상은 99.1%, 6월 달에 0.75% 인상은 90.1%, 7월 달에 0.5% 인상은 또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만큼 높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빅 스텝을 반영했다
라는 말이고요. 객관적인 수치를 시장에서 이미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 국채 금리가 3%에 육박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네, 모든 악재를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 알려진 악재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시장이 만약에 연준이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 급락이 아닌 오히려 악재 소멸이라든지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하게 된다면 시장은 연착륙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 부분은 분명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때 아마도 시장의 해석은 분명히 다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 경기 둔화를 넘어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하게 되고, 과거 볼커 1980년대 볼커 때처럼 경기 침체로 몰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시나리오라면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번 5월 FOMC는 시장의 아주 강력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된 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봉인했던 계좌를 서서히 풀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번에 이제 파동이 예를 들어서 하방으로 열리게 된다면 서서히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하방으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V자 반등보다는 네, 옆으로 횡보하면서 네, 시장에서 급락보다는 서서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 가겠죠. 그에 따른 종목군들은 천차만별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얼마만큼 가격 전가에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기업이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짓눌리고 있는 종목군들을 어찌됐든 잘 찾아야 되지 않나. 그 외에는 전부 다 시장 이 마켓 트레이딩 대응으로 단기에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 천연가스, 석탄 관련해서 중국이 5월 1일부터 석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죠. 이러한 내용에 러시아의 폴란드 이 가스 밸브를 잠근 이슈, 그 다음에 독일이 다음 주에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 천연가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일단은 SH 에너지화학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대성, 한국 등등 여전히 높은 구간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하고 연속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안 좋다면 이러한 해지 종목군들이 저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곡물 관련해서는 최근에 너무나 시세를 크게 뽑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 이후에는 추가적인 시세는 제한적이지 않나. 지금은 시장이 약간 이 에너지 섹터와 곡물 간의 시소 플레이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 거의 대부분의 종목 업종 할 거 없이 전부 다 밀렸습니다. 전부 다 밀렸는데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일부 업종들이 좀 있어요. 일단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라든지 LNG 광구라든지 시추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확대되다 보니까 관관, 네, 이 석유 파이프라인 관관 업체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뭐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간 외에 장외에서 일단 오르고 있다 정도로, 이거는 뭐 어디서 찾아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일 텐데 테나리스라는 관광 기업이 일단 호시적 발표를 시에 5% 상승을 하고 있는 면 안 되는 상승 섹터다 보니까 미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은 최근 시장에서 안 좋아도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철강 종목군들, 실적이 나는 철강 종목군들 일단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관광도 5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인상이 20%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수급 실적 동반해서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5월 2일, 3일에서 국정과제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해서 종목군들 일단 한번 쭉 지켜보시고요. 자, 그 외 시장에서 강했던 수급주 위주로 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의외로 바이오 섹터가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어요. 특히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먼저 해외 미 증시 나스닥을 놓고 보죠. 나스닥을, 자, 나스닥 지수를 보면 네, 굉장히 지금 파란만장합니다. 먼저 월봉 기준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번 달에 월봉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전개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월요일날 한 번 더 밀렸다가 이런 구간에 온다면은 네, 저는 중요한 변곡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들이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느낌상은 밀리다가 아래 꼬리를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장기적인 월봉 추세가 일단은 훼손이 됐기 때문에 항상 훼손이 되게 되면 나스닥은 이제껏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찍는 경우가 일단 통계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많았다라는 관점에서 뭐가 됐든 이 시점에 미국 주식이든 네, 국내 증시든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어 보이는 구간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주고요. 주봉 상황에서도 일단 이 윗꼬리가 완전히 아랫꼬리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122평 이탈을 했죠. 이거는 어찌 보면 미국 증시의 생명선과 같은 구간을 나스닥이 일단은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고 그동안 우상향으로 하고 있던 네, 이 구간도 일단은 깼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만나는지 일단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확인하고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도 지금 나스닥이 지금 여기 있는 검은색 선을 이번에 딛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깨고 저항이 될 것인지 이것만 주봉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껏 나스닥은 깨더라도 아주 빠르게 돌려주는 모습을 과거에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여줬던 이 주봉상의 위치가 바로 이 자리까지 지금 주가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깨지게 된다면 대세 하락장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깨지지 않고 돌리면은 이 구간이 저점이 돼서 횡보성 장세로 갈 확률이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간밤 아마존이 가장 크게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빠졌죠. 아마존이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워낙 큰 회사가 좀 빠져서 밀렸는데 아마존도 단기 바닥을 찍지 않을까. 뭐 대형주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지표의 엔벨로프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연속적으로 개파락을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애플 봐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목요일날 방송이었나 이 추세에 대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에는 이 하락 추세 안에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나와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2분기 가이던스의 하락 그 이슈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지지만 해줘도 미 증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은 아직까지는 저는 꺾였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100조라는 자사주 매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400조죠. 삼성전자의 지분을 그러니까 경영권을 먹을 수도 있을 만큼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기업이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애플이 예를 들면 월요일날 더 떨어지더라도 저는 이쪽에서 하방 지지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국내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로만 놓고 보면 금요일날 아주 좋은 모습에서 출발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구간 그러니까 꼭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시장 지표적으로만 보면 여기서 돌린 것처럼 하다가 개파락을 해버리고 추가 하락을 했다가 돌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개파락을 하고 아래 도치 형태의 흐름을 저는 일부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자리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드네요. 880포인트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수가 뭐 한 많이 빠지면 2, 3%대 하락 이후에 아래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여기에서 이런 모습 나와준다면은 하방 경직성을 좀 일부 보여주지 않을까 정도로만 일단 생각이 드네요. 자 금요일 날 일단 시장에 뭐 이상한 종목 재건 테마가 좀 생기면서 연속적으로 이 현상을 데모라는 종목이 좀 갔는데 사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좀 쳐다만 봤고요. 사실 현대에버
다임이란 종목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일단 선제적으로 좀 움직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우크라이나의 재건 이슈가 불거지게 된다면 그때 봐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대성에너지가 일단 전전일 상한가에 가고 여기에 음봉에서 이따가 좀 강하게 하루 더 올랐는데 SH 에너지 화학이 일단 신규적으로 대장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2008년도에 LNG 광구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날 좀 강하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EU와 미국이 수십 년간의 장기 LNG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미국의 광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조금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해치템에서 유일하게 상한가에 갔고, 상한가 들어가는 속도, 강도도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더라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 증시에 의해서 상승이 크지 않다면 시가에 조금 더 체크도 저는 가능해 보이네요. 체크도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체크도 가능해 볼 것 같고, 금요일날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조금 뒤늦게 조금 봐서 매매는 하긴 했는데, 이 구간에서 상따를 좀 하려다가 사실 본전 구간에서 좀 매도가 돼서 상따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돌파 이후에 눌림 정도에서만 물량을 좀 모아가지고 좀 날리고 나머지는 매매를 하지 않았던 거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SH 에너지화학, 대성 에너지 정도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주 5월 3일 2일 관련해서 이제 정부 국정과제 관련해서 마지막 인수위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 일단은 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새롭게 또 나오는 내용들이 더 있을 건데, 사실 그 이후가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뭐 지금 당장 이런 종목군들 뭐 대폭등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움직임을 주는지 정도만 지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데이터 솔루션 금요일 날도 이 구간을 계속 이탈을 안 시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강도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버티고 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이 하단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는 지지력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오픈 베이스가 사실 안철수하고만 엮이지 않았더라면 강할 수 있었는데, 안철수와 엮이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쪽은 빼고 그냥 데이터 솔루션 하나 정도만 봐오면 될 것 같고요. 건설 관련해서 최근 범양건영이 그래도 다시금 조금 올라오고 있다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악성 매물대를 만들었던 이 음봉자리 그리고 이 돌파 구간들 이탈이 없는 자리에서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보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움직이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너무나 또 많았죠. 건설, 디지털 플랫폼 다 시세를 줬고, 원전도 시세를 강하게 줬었는데, 일단 한신기계 금요일날 장 초반에 한번 주다가 얘는 조금 너무 높아서 패스를 하고, 유해인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새로운 돈이 저는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 영향에 의해서 많이 쭉 밀려준다면, FOMC까지 밀려줘서 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UAM 테마로 저는 보여주고요. 파이버 프로도 마찬가지죠. 이 하단에서 이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시장이 예상 외에 급락이 떨어진다면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
노려놓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도 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게 이제 슈림 로봇인데 여전히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만 잘 가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움직였던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들어갔다라고 했으면은 엄청 치명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마의 대장은 슈림 로봇이고 네, 실적의 대장은 SPG다 라는 거 여전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SPG라는 종목이 또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업종 내에서 탑픽은 SPG다 무조건 생각을 하면서 21선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하락의 강도가 더 무섭게 떨어진다 하면 아래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충분히 네, 이길 수 있는 성장주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SPG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로봇 2차 전지 관련해서 금요일날 에코프로 BM도 그리고 에코프로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네, 삼성 SDI의 호실적, LG화학의 실적 발표 등등에 힘입어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여전히 최근에 수급이 가장 좋은 거는 코스모 신소재로 보여집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이런 구간에서 지지력을 일단은 강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에 의해서 떨어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나노 신소재도 지속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 코스모 계열 위주로만 좀 최근에는 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주항공 섹터에서 이제 항공 우주 쪽이죠. LIG 넥스원이 호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흔히 말하는 악성 매물대가 항상 존재를 해요. 이 악성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으면은 이 악성 매물대 구간을 뚫은 자리는 좋은 눌림 자리가 저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자리를 완벽하게 이탈이 안 나온다면 이 자리가 다시금 매수 눌림 구간이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져서 급락을 한다면 LIG 넥스원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으로 이렇게 좀 종목을 압축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제이준 코스메틱이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 대장으로 좀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마감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워낙 재무가 안 좋아서 접근조차 하기 싫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 자체가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까워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출이 마이너스 5억이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에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도저히 이 종목은 매매할 엄두가 좀 안 났고요. 금요일날 한 두 종목 정도 화장품주는 빠르게 좀 쳤던 것 같습니다. 오가닉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을 금요일날 일부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 상방에서 조금 높은 구간에서 들어갔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눌림에 매매를 좀 했었고 토니모리도 같이 좀 받지 않나. 토니모리도 시가 돌파할 때 들어가서 짧게 그냥 치고 나왔던 종목군들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시세를 좀 뻗어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아모레 퍼시픽 등등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때가 지나면 실적이 뒷바탕이 돼서 움직여 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보면서 버티는 매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코스맥스도 꽤 올랐었는데 단기적으로 이 앞에 있는 장기 이평선을 일단은 돌파가 안 됐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구간도 다 돌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호전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지금 봉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봉쇄가 풀렸을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화장품 섹터다 생각이 들고요. HMM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반등을 좀 이어오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파락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서 시장
단기적으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녹록치가 않아요. 저도 보면서 거의 대부분 단기 매매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TPC라는 종목도 금요일 날 좀 매매를 했는데, 이유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뭔가 신선한 재료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게 이제 매매가 되는 건데요. 뭐 여기서 들어갔다가 나머지는 약수익에 빠져나온 매매였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테마, 이슈들이 나왔을 때 집중하는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생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금요일 날 또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였었죠. 일단 홈센터 홀릭스라는 종목도 시멘트로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상한가 이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군들에서 기회를 찾는 매매도 좋은 하나의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자리를 강하게 뚫었을 때 들어가는 매매가 좋은데, 여기를 확인하고 좀 늦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겠죠. 6천 1650원에 돌파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물량 소화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악성 매물대를 뚫으면 1, 2%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관성이라는 게 터지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수급과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집중하신다면 지금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